안녕하세요, 장합선의 신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사업은요, 2020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 이게 무슨 지원 사업이냐?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장님들이 5명 이상 모여서 협동조합을 구축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의 형태는 사업화 지원 자금의 형태이고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굉장히 불친절한 사업이에요. 굉장히 불친절해요. 우선 지원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형 지원 사업이 있고 선도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형 지원 사업은 최대 1억 원, 최대 지원금 8천만 원, 자부담 20%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형 안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공동장비 1억, 요거는 정부 지원 70%, 자부담 30%입니다. 왜냐? 공동장비 같은 경우에는 자산성이 굉장히 짙은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지원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자부담이 조금 높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진짜 이 협동조합에 필요한 건지를 좀 많이 평가하기 때문에 잘 고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도형 같은 경우에는 최대 5억 원을 지원합니다. 5억 원. 혹시나 전년도에 이 사업을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전년도랑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주세요. 자, 선도형은 5억 원이고요. 정부 지원 80%, 자부담 20%, 그리고 공동장비 또한 마찬가지고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70%, 5억에서 70%, 자부담은 30%입니다. 꼭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재밌는 부분 알려드릴게요. 항상 최대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억이라 쓰고 5천이 될 수도 있고 3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억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다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자, 해당 지원 사업을 받았을 때, 해당 지원을 받았을 때 일반형이든 선도형이든 공동 일반 지원 사업 같은 게 쓸 수 있는 거는, 자, 첫 번째 기술 개발, 그리고 두 번째 브랜드, 세 번째 마케팅, 네 번째 네트워크, 다섯 번째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그리고 규모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규모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선도형만 해당이 돼요. 정확하게 이 규모화 사업은 공장 설비라든지 이런 라인들을 구축하는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게 자격이 있겠죠. 어떤 협동조합이 할 수 있느냐? 비영리 협동조합 절대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영리적인 목적을 추구했을 때에는 해당 사업을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해당 지침상으로는 일반 협동조합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협동조합의 범위는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만 해당 지원 사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별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본법도 안 맞고요, 중소기업법에도 안 맞습니다. 왜? 일반적인 협동조합은 영리도 추구할 수 있고요, 비영리도 함께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무조건 비영리만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구축한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비영리 협동조합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명이 모여서 사업자 협동조합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5개의 협동조합 중에서 하나라도 개인이 참여를 하면 안 됩니다. 개인 사업자 유형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만약에 법인이 낀다라고 했을 때, 제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씨앗드림이라는 법인이 있고 저라는 신배성 대표가 있습니다. 그럼 이 대표가 회사 이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배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이 해당 협동조합은 구성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협동조합을 도와드릴 때 현장에서 직접 체험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단칼에 잘리진 않았어요. 단칼에 잘리진 않았으나 개인 사업자가 5명이 모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법인 사업자가 끼게 된다고 하면은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참석하시면 안 되고요, 그 회사 법인이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법인이 참석하는 순간 서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정말 많아집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또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5개 발기인 대표가 모여서 조합원 이사죠. 여기에서 최소 50%가 3명 이상이 소상공인이어야 됩니다. 소상공인 증명서를 꼭 발급하셔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전체 퍼센테이지가 안 되면은 이 지원 사업을 받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선도형 또한 공통사항입니다. 자, 두 번째, 선도형은요, 조합원이 20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 수가 20명이 넘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이 20명은 단순 회원이 아니라 최소 10명은 개인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고 다 소상공인 증명원을 뗄 수 있는, 확인서를 뗄 수 있는 단체여야 됩니다. 나머지 10명은 그냥 단순 조합원이 될 수도 있고요, 회원이 될 수도 있고 후원자도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도용을 하시려면 총 조합원은 20명이 돼야 되고요, 그 중에 최소 10명은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체여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는 있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물론 이 연합회는 5억인 건 똑같습니다. 연합회라고 돈을 더 주는 건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연합회를 운영하시고 있는 조합원의 임원진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어졌습니다. 자,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확인서를 떼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조합원이 100명이 넘어야 됩니다. 100명이. 즉 50명은 소상공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연령 제한은 딱히 없습니다.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상에 있는 연합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취지 자체가요, 조합을 구성해서 우리 조합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조건적인 영리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자, 신청 기간은 1차, 2차 나눠져 있고요. 1차는 2020년 2월 28일까지고요. 2차는요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추가 모집을 합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3차까지 있었는데요, 1차 때 예산을 소진하고 남는 거에서 2차를 추가적으로 모집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받고 싶다, 사업화 자금을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1차에 참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2차라고 돈을 무조건 적게 준다는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이 지원 사업은요 재미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이번 연도 10명을 뽑는데 10명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럼 10명 다 뽑아버립니다. 이 사업은 무조건 그 인원을 채우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제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으나 2차 때는 지원금이 다소 적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절차는요, 서류 검토 1차를 하고요, 그리고 현장 평가입니다. 서류를 접수하고 이걸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왜? 굉장히 불친절한 서류이기 때문에. 자, 현장 평가 해가지고 한번 와서 단순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여기서 사업을 운영하는지, 조합원은 몇 명인지 단순한 질의응답을 하고 굉장히 가벼운 분위기에서 끝이 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정위원회에서 발표하고요,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냅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지원 방법은요, 해당 온라인 신청, 해당 사이트 여기 이제 제가 링크 걸어 드릴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통해서 순서대로 신청을 하고 관련된 첨부 서류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사업은 여기까지가 사실은 표면적으로 다입니다. 언뜻 봤을 때는 어렵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왜냐? 소상공인공단에서 나오는 소상공인만을 위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R&D 사업이라든지 벤처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쉬울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릴 겁니다. 팁을 드릴 건데 무슨 내용이냐, 그냥 맨 앞부분에서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 소상공인입니다.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해당 사업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다녀보셨거나 특정 기획 업무를 해보신 사람들보다 직장을 안 다니셨거나 또는 과업을 물려받으셨거나 아니면 해당 관련 사업 계획서 작성이라든지 업무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한민국 1000만 소상공인, 600만 소상공인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 관련된 서류라든지 내용을 준비해보지 못하셨던 분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근데 이 사업은요 너무 불친절해요. 정말 기가 찹니다. 제가 이 서류를 전년도, 재작년도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컨설팅도 지원을 해주고요. 서류 분량이 50페이지씩 60페이지씩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해요. 그리고 정말 힘든 거는 뭐냐, 이 해당 지원 사업을 계획을 꾸밈에 있어서 서류를 다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뭘 필요로 하느냐, 견적서를 달라 그럽니다. 사업계획서랑 같이 견적서를 붙여달라 그래요. 그리고 이 견적서는요, 업체들이 주는 자유양식의 견적이 아니고요, 이 공단에서 제공되는 공통양식의 견적서를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거기에 맞춰달라 그러고요. 그리고 거의 학술 연구 영역에 준하는 정도의 세부 산출 내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장에 관련된 업종 업태 내용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 그 관련된 경력이 있더라도 사실 관심도 없어요, 이쪽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서류를 굉장히 꾸미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사업을 여러분들 영위하기에 앞서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컨설팅이나 멘토를 사전에 받을 수 있게 신청을 할 수 있는 란이 있어요. 홈페이지 가시면. 또는 내가 있는 지역 기관의 전화 문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물어봐도 몰라요. 희한하게. 뭐 어쨌든 제가 올해는 이 지원사 컨설팅을 요청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도움을 드릴 건데 되는 경우도 좀 봤고요. 잘 안 됩니다, 이 지원사. 자, 그리고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협동조합은 소비자 협동조합이 있고 근로자 협동조합이 있고 사업자 협동조합이 있는데 여기서 또 재미난 게 있어요. 이정업종 협동조합이 있고 동종업종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되는 협동조합도 잘 보면 대부분 이종업종이 좀 많습니다. 왜? 사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종업종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수익을 내야 되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동종업종 협동조합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포항에 이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만든 협동조합이 있어요. 지금도 깨작깨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종업종 협동조합이라는 이유로 안 됐다라고 피드백을 받았어요. 뭐 정확하게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안 된다라고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신청을 안 하고 있고요. 전년도까지만 해도 이 포항시 소상공인공단 지사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이번에도 하자고. 근데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종업종인 이유로 잘렸는데 뭐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종업종으로 해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굳이 이종업종들이 모인다. 전부 다 대신 제조 생산이다. 그러면은 이 사업을 통해서 공유 플랫폼이라든지 오픈마켓 입점 그리고 온라인 홍보 마케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지원 사업으로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종이지만 대부분 현물적으로 이제 만져지는 제품들을 만들어서 온라인에 유통할 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이종 업종은 다 좀 많이 배제가 됩니다. 특히 서비스 업종들은 끼지도 못해요. 이종으로 모이면. 아니면 동종 업종, 뭐 교육하면은 교육만 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들이 모여서 하는 형태의 사업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거의 R&D 사업이라든지 기타 혁신적인 4차 산업과 관련된 지원 서류가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 서류를 쓰는 사람들은 자영업, 숙박업, 요식업 또는 단순하게 뭐 비누 채용 공방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에게 R&D 사업 서류를 써라고 하면 쓸 수 있겠나요? 못 씁니다. 굉장히 불친절한 거예요. 그렇다고 막 멘토링 해가지고 신청해서 그 사람들을 막 옆에 붙어서 해주겠습니까? 못하죠.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만나서 또는 유선으로 통화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서비스를 받아본다 한들 굉장히 쓰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선착순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무조건 뽑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다 싶으면 뭐냐?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잘라내버립니다. 추가 모집 할지언정.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지원 사업, 물론 소상공인만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죠. 50%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친절할 수가 있냐. 물론 이제 서비스 주는 놈 마음이고 돈 주는 놈은 마음이다. 명대사가 있죠. 뭐 그래서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 팁 항목에서 제가 알려드린 거 가능하다면 동종업종끼리 모여라. 본견적사하고 비교견적서를 처음부터 요구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해당 이 지원 사업을 만약에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해당 사이트에 있는 컨설팅을 꼭 요청을 하셔서 받거나 아니면 저한테 별도로 요청을 해주십시오. 하여튼 이 사업은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양식 다운받아 보시면 좀 느껴지실 거예요.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대신 반면으로 친절한 부분도 있습니다. 공고문이 한 10장이 넘어요. 굉장히 상세하게 세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알아듣기 힘든 말로요. 하여튼간 그걸 다 제껴놓고 이런 불평 불만 요소들을 다 밀어놓고요. 해당 사업을 수혜만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구성하는 협동조합에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불평 불만을 했지만 그렇다 한들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꼭 참여하시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그리고 이메일 주시면은 아마 제가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많이 이렇게 피드백을 못 드릴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잘 되길 희망하고 응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